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편의 생방송 무편집 영상의 장창훈 기자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김철관 인터넷 기자협회 회장님을 모시고 지금 현재 8대 회장 선거전에 돌입한 인터넷 기자협회와 또 언론의 저널리즘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넷 기자협회에 대해서 언론인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또 궁금해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02년 9월 28일 날 설립이 됐고요. 예.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은 예. 이제 뭐 월드컵도 있었고, 예. 그 당시 대선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선이었고, 또 거기에 이제 용산 뭐죠? 거기 의정부, 의정부 쪽에서 이제 미선 효선양이 학교를 갔다 오면서 이렇게 하는데 장갑차가 미인 거죠. 그쵸, 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때 사회적으로 대선이다. 월드컵이다. 그렇게 해서 보도가 안 됐는데 그것을 이제 인터넷 민중의 소리라든지 오마이뉴스라든지 시민신문 이런 데서 보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알려지면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바로 이제 저도 발기인이었으니까요. 그때 이제 이런 글을 쓴 사람들 그때도 농객이라 그랬는데 농객들이 모여서 한번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5월 28일 날 선거가 대선이 12월 달이었는데 바로 몇 달 전에 이렇게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원칙적 본능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게 인터넷 기자협회입니다. 인터넷 기자협회가 노무현 정권 때 언론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가 아무래도 MB 정권 들어서 좀 주춤한 어떤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역할을 회장님께서 7대 회장님 때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진행됐습니까? 7대 회장님 지금 하시면서요. 1대 조대기 회장이나 2, 3대 윤원석 회장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제 전임 바로 이준희 회장이나 이준희 회장님 활동을 많이 하셨죠. 역할을 다 했죠. 그분들도. 7대 와서 특히 이제 제가 당선될 때는 이명박 대통령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명박 시절에 촛불시가 일어났죠. 광우병. 그렇죠. 그래서 그 광우병 촛불시를 우리가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압박이 좀 가해져서 나름대로 좀 주춤한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이제 이후 우리 이제 내가 이제 당선되면서 그때가 이제 아마 이준희 회장 시절입니다. 하면서 이것을 좀 관계 개선하자. 그래서 회원사들도 좀 이제 대폭 좀 이제 진성 회원으로 좀 정리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보수 쪽에 있는 회원사나 또 진보 쪽에 있는 회원사나 나름대로 같이 뭔가를 공유해서 가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서로가 황골 탈퇴를 하신 그렇죠. 지금 회원사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은 한 70여 회원사가 되는데 당시 한 130기까지 늘렸어요. 그때 초창기는 130 이렇게 하다가 기본적으로 회원들은 회비를 내야 된다고 봐요. 회비를 내야 됐는데 회비를 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준희 회장이 정리를 못하고 저한테 넘면서를 이제 정리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등반대회라든지 이제 임원들도 그러니까 신망이 있는 사람들 진보든 보수든 관계없이 골고루 이렇게 진짜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준 언론재단 이사장이라든지 또 여러 다양한 이런 사람들 만나서 협조도 구했고 또 특히 이제 아젠다 위원회라고 이제 이런 그 활동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동 기사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회원들의 소통 공간을 나름대로 이렇게 발휘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인터넷 기자협회를 좀 약간 좀 진일보적으로 진화적이랄까 어쨌든 그렇게 가는 그런 시기에 제 임기 동안에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기자상도 뭔가 신설됐던 걸로 알고 인터넷 기자상은 이전부터 이렇게 줬고 인터넷 기자상은 좋고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는 제가 임기를 맡고 나와서는 좀 더 좀 이제 좀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좀 돈도 좀 올리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뭐 인터넷 기자상, 그리고 또 뭐 디지털 작가상, 이런 걸 만들었고, 또 이제 10주년 기념이 이제 작년 10월 말 정도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한 예. 우리 임원들이 합심해서 이렇게 행사 준비를 했는데, 네. 뭐 국회라든지 뭐 이명호 대통령 축하한 이렇게 해서 좀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인터넷 기자협회가 이제 10년을 여기서 좀 더 나름대로 이제 발전한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 네. 이제부터 이제 좀 이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겠죠. 예. 이번에 7대와 8대는 굉장히 분수령이 되는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물론 후보로 단독 출마를 이번에 되신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후보 참여하는 데 있어서 뭔가 포부랄지 또 뭔가 좀 각오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사단법인으로 뭔가 이 신설하는 그 부분도 안건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좀 입장 이제 좀. 8대 후보를 하면서 이제 뭐 7대에서 이제 그 임기가 뭐 아직 남았습니다만 10월, 예. 3월 말일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가장 지금 그 강조하고 싶은 것은 8대에 우선 회원사나 회원들의 소통 구조 이걸 좀 원활하게 해보자, 활성화시켜보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등반대를 하거나 뭐 세미나를 하거나 이게 아주 참여율이 저조 있어요. 네, 참여율이 저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회원들이나 예. 회원사에 예. 뭔가 그 혜택 이런 걸 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공동 광고나 앞으로 뭐 또 기업 광고나 이제 그러니까 선의적인 기업 광고를 말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공익 광고, 예. 공익 뭐 기금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회장이 띄어서 예. 실질적으로 회원의 회비로만이 운영되다 보니까 이게 열악한 환경을 벗어날 수 없는데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좀 더 가지고 와서 회원들에게도 좀 이렇게 나누고 또 그런 세미나 같은 거를 자꾸 열어서 예. 자꾸 활동관을 넓혀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서 좀 부족한 것이 우리가 물론 이제 정부가 협회를 관여한다는 이런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단법인을 뭐 기자협회도 이제 몇 년 전에 했고요. 그런데 사단법인을 통해서 광고 이런 것을 수주했을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사단법인을 통하면 나름대로 회원사들도 이제 국가나 정부나 뭐 어느 어디든 간에 사단법인이라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그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물론 이전에는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좀 임원들 간에 이번 시작하자마자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인터넷 기자협회가 출발할 때 좀 이제 사단법인으로 좀 출발해야겠다. 그래서 좀 회원들에게 좀 알리고 또 그러면서 광고도 좀 유치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제도권 속으로 더 그렇죠. 일치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그렇죠. 제도권 속으로 좀 들어가서 예. 여나 야나 진보나 보수나 이런 걸 아우르는 이러면서 협회를 이끌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좀 진보라고 저도 좀 뭐 이렇게 진보에 속아 있지만 좀 약간 진보 쪽 무게 중심이 실린 걸 나름대로 협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 공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회적 모순에 대해서 기자회견하고 성명을 때리고 세미나를 하고 이런 것이 이제 뭐 공익적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렇지만 회원들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상업적 부분들 이런 것들을 경제적 부분들에 대해서도 회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려면 기업적으로 건전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 도움도 요청하고 또 공익법인 이런 데 찾아가서 그렇고 또 공동광고 이런 것들을 좀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집행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에 갈 겁니다. 회장님께서 8대 회장으로 이렇게 취임 만약 하시게 되고 사단법인화 되면 회원사들 권익이 굉장히 많이 발전될 걸로 그렇죠.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번 회장 선거하고는 좀 독립적이지만 아무래도 지금 방송 정책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있어서 지금 방송 정책을 지금 넘기느냐 어떠느냐 또 합의제기구, 독임제기구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죠. 회장님께서 또 언론인으로서 인터넷 기자협회 회장님으로서 입장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뭐 지금의 구조로서 봤을 때 먼저 야당과 여당 합의가 한 98% 정도는 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다. 그런데 이제 2, 3%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지금의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들로 생각했을 때 뭐 다른 기술적 문제는 빼놓고라도 예. 우선 총선에서도 이겼죠. 예. 또 대선에도 이겼습니다. 사실상 새누리당은 거대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상식적으로 면에서 봤을 때도 그 야당의 입장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 또 이제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합의제 기구는 예. 이제 절차상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에요. 똑같이 결과는 똑같습니다. 야당목이 예. 어차피 2명이고 저기 3명이고 이러듯이 방통위에 놔도 이게 합의제 부서인데, 예. 또 그 창조부로 가더라도 결국은 장관이 결재해서 그냥 독임 부서에서 결재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결론은.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절차가 중요하죠. 예. 나름대로 거기 가서 논란을 피우면서 야당 의원들한테 의견도 듣고, 네. 또 여당 의원들의 입장도 듣고, 예. 이래서 결국은 그렇게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려면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저러고 의견 수렴한 것 같고 여야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무시되고, 예. 뭐 김정은 장관이 사퇴하면서 예. 나름대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도 좀 화가 났는지 모르지만 이걸 양보할 수 없다. 예. 이래서 지금 난맥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정부도 또 새누리당도 좀 양보해서 예. 나름대로 좀 야당의 입장, 야당의 지금 지지율이 사실상 10%대에 머물고 있어요. 안철수 신당보다 미치지 못한다고 이렇게 여론조사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야당을 갖고 약체 야당을 더 또 밟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민주주의 절차로 봐서도 합의제로 가는 것이 중요하고, 예. 또 하나 이제 국민들의 이 예. 권력 구조를 봤을 때도 좀 더 여가나 양보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큰가. 물론 이제 뭐 ICT 산업이 뭐 360조 중에 뭐 새누리당 쪽에서 주장한 67조 애소 산업 관련 사람이 그런다는데, 야당은 또 틀리죠. 예. 또 똑같은 그 보고서를 보더라도 좀 이게 해석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일자리 창출이나 창조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일정 부분 정부 입장도 상당히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건전한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간다면 결국은 그것도 정부의 목이다. 정부가 그것도 박근혜 정부에게 심한 타격이 될 것이다. 일방통행이다. 불통정부다.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끝으로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나라 한국의 그 저널리즘, 또 저널리즘과는 살아있는지, 또 그 정의에 대해서 많은 기자들은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저널리즘은 상식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 언론들이 봤을 때 자기들만 이제 저널리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인터넷 기자들이랑 뭐 돼야지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또 소스도 정보관청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들어가야죠 기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뉴스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동서남북을 가르칩니다. 사방에 있는 새로운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방에 있는 이런 소식을 말하는 것인데, 그 특정하게 이제 우리가 정부가 너무 많은 정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그 적정 정보를 좀 많이 알려서 나름대로 국정을 펴는데 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언론도 필요하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그런 언론보다도 지금은 정부를 좀 더 감시하는, 권력을 감시하고 좀 더 밀착 취재하는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 저널리즘으로 이거 봤을 때는 사실상 완전히 그렇습니다. 사회적 환경을 감시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있을 때 서로가 뭐 촛불 시위나 이런 거 있을 때 뭐 이해관계가 있죠. 국가와 또 시민 간에. 이런 또 아니면 뭐 혐한금 같은 데도 그랬었고, 환경단체와 국가단체 또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조정을 해야 되는 언론이라는 것이. 예. 언론 일방편으로 정부를 편들어준다든가, 또 뭐 어느 입장의 환경운동 관련해서 그쪽으로 써준다든가, 이게 이제 편파죠, 양쪽으로.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저널리즘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입장을 골고루 상관 조정하는 해설 기능을, 그게 논설이거든요.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다 이제 권위지, 르몽드지라든지 뉴욕타임즈나 이런 거에 비해서 뭐 인터넷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내부에서 이런 주장을 펴고 있다. 이거 환경 관련해서 뭐 기사를 썼다면, 이 입장에 대해서 기사를 썼다면 내부에서도, 내부에 있는 기자가 진보적인 기사가 이랬었다면 보수적인 기사를 두어서 이 기사에 대해서 서로가 크로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비판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조선일보는 조선일보, 한겨레는 한겨레, 자한당 우다, 이런 식의 이제 구조인데, 그 안에는 한두 명이라도 조선일보는 진보 언론,
이를 쓰게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한겨레 같은 데도, 한겨레나 경향도 물론 이제 뭐 독점 구조를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조중동이 앞서니까 뭐 그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론에서는 그런 사람 안 쓰더라도 설령 신문사 내에서는 아마 한겨레나 경향신문 이런 데도 보수적인 이런 기사를 써서 서로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마 제대로 된 저널리즘이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감시하는 기능을 언론이 가지고 있고, 언론을 감시하는 기능이 미디어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체 비평으로서 회장님의 어떤 그 고견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저희 미디어 편이 더 살아있는 매체 비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이상으로 김철관 회장님, 7대 김철관 인터넷 기자협회 회장님, 또 8대 지금 회장 후보자님 모시고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